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두 개 있다면 두 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닿는데 큰 힘이 돼요. 1번 고르신 분들, 지금 1번 분들한테는 새로 해보자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거나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1번 소품은 흑옥 씨앗함이에요. 이 소품이 눈에 들어오셨다면 지금 잡아야 할 기회가 처음부터 큰 돈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짧은 일, 작은 부탁, 임시로 맞는 자리,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해달라는 연락처럼 시작될 수 있네요. 1번 분들 바로 볼게요. 1번 분들은 최근까지 기다리는 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답변을 기다렸거나, 결과 발표를 기다렸거나, 돈 들어오는 날짜를 기다렸거나,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했는데 상대 쪽에서 움직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이었네요. 그래서 더 답답했을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내가 전화하면 되고, 내가 찾아가면 되고, 내가 다시 만들면 되죠. 그런데 1번 분들이 기다린 일은 내가 손을 뻗는다고 바로 당겨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결정해야 했거나, 상대가 답을 줘야 했거나, 서류가 처리돼야 했거나, 돈을 가진 쪽에서 날짜를 잡아줘야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속은 계속 바빴겠네요. 휴대폰 알림 한 번 울리면 혹시 그 연락인가 싶고 메일함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은행 앱도 괜히 들어가 보고 단체방에 누가 글 올리면 혹시 내 얘긴가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답은 늦었고 마음은 점점 지쳤죠. 1번 분들은 이 지친 상태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기회는 내가 기다린 바로 그 모양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기다린 건 큰 회사의 답변인데 실제로 먼저 오는 건 지인의 짧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린 건 큰 계약인데 실제로 먼저 오는 건 전에 알던 사람이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하고 묻는 연락일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린 건 그 사람의 답장인데 실제로 먼저 오는 건 다른 사람의 소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내가 기다리던 게 아니네 하고 바로 넘기면 손해예요. 이번에 잡아야 할 기회는 겉모양이 작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 눈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해서 뭐가 남아? 그거 시간 아깝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1번 분들한테는 그 작은 일이 다음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다음 계약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내 이름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직장 쪽으로 먼저 보면요. 회사 안에 있는 1번 분들은 갑자기 내 일이 아닌 업무가 붙을 수 있어요. 누가 휴가를 갔거나 누가 퇴사했거나 팀 안에서 빈자리가 생겨서 대신 봐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네요. 자료 정리, 고객 응대, 회의 준비, 보고서 수정, 일정 체크처럼 겉으로는 티 안 나는 일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귀찮아요. 내 업무도 많은데 왜 나한테 오나 싶죠.
그런데 여기서 대충 처리하면 그냥 자빌로 끝나요. 반대로 정리해서 넘기면 저 사람은 맡기면 마무리를 하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이 바로 승진이나 보너스로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 머릿속에 이름이 남아요. 나중에 새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내부에서 사람을 골라야 할 때 그때 그 사람 괜찮았지 하고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분들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도 크게 보여줄 자리가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조용히 해낸 일은 많은데 누가 알아주나 싶고, 정작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걸 보며 속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 떠드는 사람보다 실제로 정리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결과물을 깔끔하게 남겨야 해요. 메일을 보낼 때도 대충 보내지 말고 날짜, 요청사항, 처리한 내용, 남은 일을 분명히 적어두세요. 메신저로만 처리하지 말고 중요한 건 메일이나 문서에 남기는 게 낫네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이번에 내가 했다는 증거가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취업이나 이직 준비 중인 분들은 정규직 공고만 보면서 기다리면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단기 프로젝트, 계약직, 외주, 프리랜서 성일, 지인 소개까지 같이 봐야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도 내 경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공백이 길어진 분들은 더 그래요. 완벽한 곳만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져요. 짧게라도 내 이름으로 일한 기록이 생기는 게 중요하네요.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요즘 일해요? 시간 좀 돼요? 이거 잠깐 봐줄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바로 싸게 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금액과 범위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연락 자체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게 다음 자리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새 상품을 크게 늘리기보다 기존에 있던 걸 다시 손봐야 해요. 안 팔리던 상품, 문의는 있었는데 구매로 안 이어진 서비스, 예전에 반응이 있었는데 방치한 메뉴나 콘텐츠가 보이네요.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손님은 내 머릿속을 모르잖아요. 내가 보기엔 당연한 장점도 손님한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사진이 어둡거나 가격 설명이 애매하거나 신청 방법이 불편하거나 후기가 잘 안 보이면 손님은 그냥 넘어가요. 일본 분들은 이번에 큰돈 들여 광고부터 하기보다 상세 설명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누가 이걸 사야 하는지, 사면 뭐가 달라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추가 비용이 있는지, 이런 걸 바로 보이게 해야 해요.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답이 보여야 합니다. 단골한테 연락하는 것도 보여요. 길게 보내지 마세요. 전에 찾으셨던 상품 다시 들어왔어요. 지난번 문의 주신 내용 이번 주에 가능해요. 필요하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돼요. 너무 장황하면 광고처럼 보여서 답이 안 와요. 짧고 정확한 말이 이번엔 더 잘 먹혀요. 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분들은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와서 해결된다기보다 나눠서 들어오는 돈이 보여요. 미뤄진 정산, 환급, 작은 수당, 장음, 중고 판매, 전에 해둔 일에 추가 입금,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요. 돈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고 금액이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가는 돈이에요. 일본 분들은 지금 돈을 더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는 돈을 먼저 봐야 해요. 자동 결제, 구독료, 보험료, 통신비, 카드 할부, 배달비, 가족에게 나가는 고정비, 생각 없이 쓰는 커피값까지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꽤 커요. 이번 달은 특히 이 돈이 왜 나갔지 싶은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최근 한 달 내역을 보세요. 화려한 계획보다 그게 먼저예요. 어디서 많이 새는지 봐야 다음 돈이 남아요. 일본 분들은 새 기회가 작게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손에 남습니다. 곳간에 쌀이 조금 들어와도 바닥이 터져 있으면 남는 게 없죠. 투자나 큰 지출은 조심해야 해요. 누가 이번에 들어가면 돈 된다. 조금만 넣어봐. 나도 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이번에 한 번에 크게 먹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이 길었던 사람은 조급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급해서 넣는 돈이 아니라 확인하고 쓰는 돈이어야 해요. 계약서가 있는지, 환불이 되는지, 손해보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애 쪽도 현실적으로 볼게요. 1번 분들은 지금 애매한 연락에 마음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답장은 오는데 늦고 만나자는 말은 나오는데 날짜는 안 잡히고 대화는 이어지는데 관계 이름은 없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신경 쓰는 상태네요. 이러면 하루가 휴대폰 중심으로 돌아가죠. 일하다가도 알림을 보고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 접속 시간을 보고 상대 말 한마디를 계속 곱씹게 돼요. 그런데 1번 분들이 지금 잡아야 할 기회는 그 사람에게 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을 다시 움직이는 쪽이에요. 약속을 하나 잡고 모임에 나가고 속의 얘기가 나오면 가볍게 받아보고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를 조금 손보는 게 필요해요. 상대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움직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는 그 편안함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 상태라면 먼저 무겁게 고백하기보다 시간을 실제로 내는지 봐야 해요. 사람은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보고 싶다. 나중에 보자. 요즘 정신없다. 이런 말은 쉽죠. 그런데 실제로 날짜를 잡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내가 불편한 걸 말했을 때 조정하려 하는지 봐야 합니다. 1번 분들은 이번에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생활 문제로 감정이 식어 보일 수 있어요. 상대가 돈, 일, 가족 문제 때문에 바빠졌거나 예민해졌을 수 있네요. 여기서 나한테 마음 식었지? 하고 몰아붙이면 싸움이 커질 수 있어요. 대신 현실적으로 물어야 해요. 요즘 뭐가 제일 부담이야? 이번 주에는 언제 시간이 가능해? 우리 돈 문제는 어떻게 나누면 편해? 이렇게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활 조정으로 들어가야 해요. 가족 쪽은 돈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 생활비, 형제 간 도움, 집 수리비, 병원비, 가족 행사 비용처럼 갑자기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네요. 가족이니까 마음은 쓰이죠. 그런데 1번 분들이 전부 떠안으면 안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정해야 해요. 이번 달은 여기까지 가능해. 다음 달은 다시 봐야 해. 이렇게 말해야 나중에 덜 서운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당연하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네가 좀 해줘. 네가 알아봐.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불편해도 선을 잡아야 해요. 선을 잡는 게 불효가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서 돕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집 문제는 이사보다 정리 쪽이 더 강해요. 방 안, 책상 서랍, 메일함, 카카오톡 파일, 예전 계약서, 보험 증서, 보증서, 세금 안내문, 환급 관련 문자 같은 걸 확인해 보세요. 잊고 있던 신청 기간이나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스팸함이나 오래된 메일함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네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도 돈으로 바뀔 수 있어요.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 선물 받았는데 안 쓰는 것, 계속 미뤄둔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게 보입니다. 1번 분들은 이번에 새로 뭔가 사는 것보다 가진 걸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공간이 조금 비면 마음도 덜 답답해져요. 시기는 작은 연락이 먼저예요. 빠르면 며칠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누가 연락하거나 확인할 일이 생겨요. 오전에 오는 연락, 예전 번호로 오는 연락, 단체방에서 나오는 말, 메일로 오는 안내, 지인이 대신 전하는 말이 중요해요. 모르는 번호라고 무조건 넘기지 말고 메일도 하루 한 번은 확인하세요. 주의할 사람도 봐야 해요. 말은 크게 하는데 날짜가 없는 사람, 돈 이야기를 피하는 사람, 일단 해보고 나중에 정하자 하는 사람, 내 시간을 너무 쉽게 쓰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은 작아도 조건은 작게 보면 안 돼요. 작은 일일수록 더 정확히 해야 해요.
큰 계약은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작은 일은 대충 하다가 더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1번 분들이 이번에 꼭 해야 할 행동은 현실적이에요. 지금 기다리는 답변을 적고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세요. 혹시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이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들어온 제안은 바로 거절하지 말고 금액, 일정, 역할을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동 결제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번에 잡아야 할 기회는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새는 돈을 막는 데도 있어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밤에 물 한 그릇 깨끗하게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연락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손해보는 일은 미리 알아보게 해주세요. 크게 꾸밀 필요 없어요. 마음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면 놓치던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1번 분들은 큰 기회를 기다리다가 작은 연락을 놓치면 안 돼요. 새 일, 작은 제안, 미뤄진 정산, 예전 지인의 부탁, 집 안서류, 자동 결제. 이 안에 지금 잡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당장 확인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네 싶었다면 바로 메모해 두세요. 1번 분들 내용이 현실적으로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번 분들로 넘어갈게요. 2번 고르신 분들, 최근에 예전에 알던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 끊겼던 연락처 쪽에서 다시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기회는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이번 소품은 금실 매듭회예요. 이 소품이 끌렸다면 사람 하나를 다시 봐야 해요. 소개, 추천, 재연락, 단체방, 모임 자리에서 실제 기회가 나올 수 있네요. 이번 분들 바로 볼게요. 이번 분들은 혼자 오래 버틴 게 보여요. 부탁하는 걸 잘 못하거나 부탁했다가 시큰둥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서 더 입을 닫았을 수 있어요. 돈 문제도 혼자 계산하고, 일 문제도 혼자 알아보고, 연애 문제도 혼자 끙끙 앓았을 수 있네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누가 좀 제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검색하고, 혼자 비교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말했을 때 빨라져요. 여기서 말하라는 건 하소연을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제안을 기다리는지 짧게 알려야 해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힘들어 보여도 정확히 뭘 도와야 할지 모르면 그냥 위로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번 분들한테는 연결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권력자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현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람 뽑는 회사, 거래처 상황, 누가 이사 가는지, 누가 가게를 접는지, 어디서 자리를 찾는지, 누가 소개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요. 이런 정보는 인터넷 공고보다 사람 입에서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일적으로 보면 추천이 들어와요. 전 직장 동료, 예전 상사, 학교 선후배,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 거래처 담당자, 단골 손님, 한동안 연락 없던 지인이 연결됩니다. 너 아직 그 일 해? 혹시 사람 찾는 데 관심 있어? 아는 분이 이런 사람 필요하다는데 소개해도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이 말을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 넘기면 안 돼요. 근황을 숨기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나 잘 지내만 하면 기회가 안 열려요. 그렇다고 힘든 얘기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요즘 이직도 보고 있어요. 프리랜서 일 있으면 받아요. 이런 쪽으로 다시 해보려고 해요. 좋은 자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말이 짧아야 상대도 부담 없이 움직입니다. 회사 안에 있는 분들은 같은 팀보다 다른 팀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인사팀, 회계팀, 총무팀, 거래처, 외부 파트너,
예전에 같이 일했던 다른 부서 동료가 키를 쥐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애매해 보여도 나중에 내 이름을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불편한 사람에게도 기본 예의는 지키는 게 나아요. 괜히 감정적으로 끊어내면 나중에 정보가 막힐 수 있어요.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신규 광고보다 재방문이 먼저예요. 예전 손님, 문의만 하고 안 온 사람, 상담받고 멈춘 사람, 견적만 받아간 사람, 단골이었다가 뜸해진 사람에게 짧게 연락해 보세요. 전에 문의 주셨던 거 이번 주 가능해요. 찾으셨던 상품 다시 들어왔어요. 필요하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이 정도가 맞아요. 너무 긴 홍보문은 안 읽어요. 이번 분들은 특히 소개로 들어오는 손님이 보여요. 누가 내 지인이 찾는데 소개해도 돼? 할 수 있어요. 이때 가격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소개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면 나중에 같은 가격으로 계속 요구받을 수 있어요. 대신 처음부터 서비스 범위를 분명히 하면 돼요. 이 금액에는 여기까지 포함돼요. 추가 요청은 따로 계산돼요. 이렇게요. 돈 쪽은 같이 나누는 돈이 보여요. 수수료, 소개비, 공동작업, 협업비, 나눠 갖는 매출, 지인이 물어다 주는 당위 일이에요. 혼자 할 때보다 길은 열리는데 돈 나누는 기준을 안 정하면 나중에 서운해집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먼저 말해야 해요. 정산은 언제 해? 내 몫은 얼마야? 비용은 누가 먼저 내? 이걸 물어보세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돈 얘기 꺼내면 내가 속물처럼 보이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얘기를 안 해서 관계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입금이 늦어지고 상대가 우리 사이에 왜 그래 하고 나오면 더 불편해집니다. 이번 분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해요. 연애 쪽은 소개운이 강해요. 주변 사람이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직장 근처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이 말을 걸 수 있어요. 앱이나 낯선 만남보다 아는 사람을 거쳐 들어오는 쪽이 더 낫네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둘 사이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분위기를 알려주거나 상대 근황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들은 연애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아직 확정 안 된 관계를 여기저기 말하면 소문이 먼저 나요. 특히 단체방, 직장, 동네 모임, 자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누가 좋은 척 하면서 이야기를 옮길 수 있어요.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끊겼던 인연도 보입니다. 전 연인, 썸 타다 멀어진 사람, 예전에 자주 연락하다 끊긴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다고 바로 반가워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연락했는지 봐야 해요. 외로워서인지,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그냥 내 반응을 확인하려는 건지, 다른 일이 안 풀려서 돌아온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에요. 다시 만나고 싶으면 시간부터 냅니다. 연락만 길게 하고 약속이 없으면 아직 마음이 현실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 말 때문에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친구가 한마디 하고 가족이 한마디 하고 직장 사람이 괜히 비교하는 말을 해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네요. 이번 분들은 남의 말이 아니라 실제 내 관계를 봐야 해요.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지, 돈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지, 힘든 날에 나를 피하지 않는지 이걸 보세요. 주변 말에 흔들리면 괜찮은 관계도 괜히 불안해집니다. 가족 쪽은 여자 우서른 말이 크게 들어와요. 어머니, 할머니, 이모, 고모, 나이 있는 여성 상사, 오래 알고 지낸 언니 같은 사람이요.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하냐? 계약서 봤냐? 돈은 언제 받냐? 네가 너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듣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 속에 확인할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말고 한 번은 따져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일자리, 부업, 집, 병원, 전문가, 좋은 사람까지요. 평소 같으면 가족이 끼어드는 게 싫어서 밀어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밀어내지 않는 게 나아요. 단, 결정은 내가 해야 해요. 소개는 받을 수 있지만 책임까지 가족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집 문제는 같이 사는 사람과 연결돼요. 가족과의 거리, 룸메이트, 동거, 부모님 집, 직장 근처 방,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는 일이 보이네요.
이번 분들은 사람을 통해 일이 풀리지만 생활까지 너무 가까워지면 피곤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같이 살거나 연애 상대와 너무 빨리 생활을 섞거나 가족 부탁으로 내 공간을 내주는 건 신중해야 해요.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 문제를 집 안까지 들이면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예민해져요. 이번 분들은 사람을 열되 문턱은 있어야 합니다. 집 비밀번호, 돈 보관, 중요한 서류, 사적인 대화는 조심하세요.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빨리 다 열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시기는 연락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단체방에서 말이 나오거나 밤 약속이 잡히고 그 자리에서 정보가 나옵니다. 이번 분들은 문자만 주고받지 말고 가능하면 통화나 짧은 만남을 가져보세요. 글로만 보면 말투가 빠져서 오해가 생겨요. 특히 돈, 일, 관계 얘기는 직접 말하는 게 낫습니다. 주의할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사람, 아직 확정도 안 된 일을 먼저 떠드는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내 상황을 캐묻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번에 멀리 해야 해요. 반대로 진짜 도움되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아요. 연락처를 주거나 날짜를 알려주거나 실제 담당자를 연결해 줍니다. 행동이 있어요. 이번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 정리예요. 오늘 3명만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나랑 일이 잘 맞았던 사람, 내 상황을 오해 없이 들어줄 사람, 실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중 한 명에게 안부를 보내세요. 잘 지내세요? 로 시작해도 돼요. 바로 부탁하지 말고 근황을 나누다가 내가 요즘 찾는 걸 짧게 말하세요. 돈이 걸린 제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하지 마세요. 맡을 일, 받을 돈, 정산 날짜, 중간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세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확인해야 해요. 연애 연락이 오면 말보다 약속을 보세요. 가족 조언이 들어오면 기분부터 상하지 말고 내용만 따로 떼서 보세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물 한 그릇 놓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멀어지게 해주시고 실제로 도와줄 사람은 알아보게 해주세요. 하고 말해보세요. 이번 분들은 사람 때문에 지쳤던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 열리는 게 있어요. 사람을 전부 닫으면 기회도 같이 닫힙니다. 이번 분들은 혼자 버티는 걸 멈춰야 해요. 대신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요. 소개, 추천, 재연락, 모임, 단체방, 밥자리, 여기서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번에 확인해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내용이 떠오르는 사람하고 맞아떨어졌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3번 분들로 넘어갈게요. 3번 고르신 분들 지금 계약, 이직, 지원, 자리 이동, 동업, 큰 구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은 이미 어느 쪽인지 알고 있는데 조건 때문에 멈춘 상태네요. 3번 소품은 청동방울추예요. 이 소품이 눈에 들어왔다면 신호는 이미 왔어요. 상대 말도 들었고 조건도 대충 받고 주변 조언도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이제 더 미루는 것보다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야 해요. 3번 분들 바로 볼게요. 3번 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 못하는 게 당연해요. 돈이 걸려 있거나 내 시간이 크게 들어가거나 사람 관계가 얽혀 있거나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왜 아직도 결정 안 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3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고를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1부터 볼게요. 지금 3번 분들은 책임이 커지는 자리가 보여요. 팀을 맡아달라, 프로젝트를 해달라, 같이 사업하자,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계약을 연장하자,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직함이 올라가거나 돈이 조금 더 붙거나 사람들이 보기엔 인정받는 모양일 수 있죠. 그런데 안을 보면 책임이 더 큽니다. 여기서 3번 분들이 봐야 할 건 권한이에요. 책임은 많은데 결정권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내가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데 뽑을 권한은 없는지, 매출 책임은 지는데 가격 결정은 못 하는지, 고객 대응은 내가 하는데 계약 조건은 다른 사람이 정하는지 봐야 해요. 이런 자리는 겉으로는 기회처럼 보여도 들어가면 몸이 많이 상합니다. 이직 준비 중이면 연봉 숫자만 보지 마세요. 야근, 출퇴근 시간, 팀 분위기,
퇴사율, 인수인계 상태, 주말 연락 여부를 같이 봐야 해요. 연봉이 조금 올라가도 매일 밤늦게 끝나고 쉬는 날에도 연락 오고 전임자가 갑자기 나간 자리라면 3번 분들이 떠안게 될 게 많아요. 면접에서 질문하세요. 이 자리는 왜 채용 중인가요? 전임자는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하나요? 업무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해요. 회사 안에서 이동 제안을 받은 분들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너한테 좋은 기회야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남들이 피한 일을 넘기는 건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갑자기 급하게 부르는 자리, 전임자가 말없이 빠진 자리, 업무 설명이 흐릿한 자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동업은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상대가 말은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되면 돈 돼. 내가 사람 다 알아. 초반만 같이 고생하면 나중에 나눠 갖자. 이런 말이 들릴 수 있네요. 그런데 3번 분들은 말보다 숫자를 봐야 합니다. 예상 매출, 고정비, 초기 비용, 정산 방식, 손해가 났을 때 부담할 사람, 중간에 빠질 수 있는 조건, 이걸 적어야 해요. 동업에서 제일 위험한 건 좋은 분위기예요.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고 서로 믿자고 말하고 밥 먹으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막상 돈 들어가고 일이 시작되면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 누가 돈을 더 냈는지, 누가 책임질 건지 나오죠. 3번 분들은 시작 전에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불편한 얘기를 하면 더 커져요. 돈 쪽은 큰 돈처럼 보이는 말이 있어요. 성과급, 수수료, 투자, 계약금, 지분, 인센티브, 매출 배분 같은 단어가 보여요. 듣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아직 받은 돈은 아니에요. 3번 분들은 될 돈하고 들어온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될 돈만 믿고 먼저 큰 지출을 하면 카드값이 먼저 쌓입니다. 특히 조심할 건 선결제, 보증, 대출, 장비 구매, 재고 구매예요. 누가 이 정도는 먼저 넣어야 시작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비용을 넣었을 때 회수 계획이 있는지 봐야 해요. 돈 넣기 전에 빠져나올 문이 있어야 합니다. 빠져나올 문이 없으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묶이는 일이 됩니다. 연애 쪽은 애매한 관계 정리가 필요해요. 3번 분들은 상대 마음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상대 행동이 일정하지 않아서 힘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할 때는 다정한데 약속을 안 잡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시간을 안 내고 관계를 분명히 하자고 하면 말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지쳤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말해야 해요. 나는 이렇게 애매하게 오래 가는 건 어렵다. 만날 마음이 있으면 날짜를 잡자. 계속 연락만 하는 건 힘들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말하고 나서 상대가 실제로 움직이면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피하면 그게 답이에요. 3번 분들은 말로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은 결혼, 동거, 이사, 돈 관리, 가족 소개 같은 현실 문제가 걸려요. 사랑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월세는 누가 내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나누는지, 부모님께 언제 말할지, 빚은 있는지,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해요. 분위기 깬다고 미루면 나중에 더 큰 싸움이 됩니다. 가족 쪽은 서류와 돈이 같이 보여요. 관공서, 병원, 집안 명예, 상속, 대출, 보증, 보험, 병원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대충 말로 끝내자고 할 수 있는데 3번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가족 사이에서도 날짜와 금액은 확인해야 해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 나중에 돌려받는 건지, 서류상 이름은 누구로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말 못하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크게 서운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분명히 말하면 잠깐 불편하고 끝나요. 말 안 하고 떠안으면 몇 달, 몇 년 갑니다. 3번 분들은 이번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해요. 집 문제는 계약 관련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월세, 전세, 매매, 보증금, 관리비, 수리비, 중개수수료, 입주 날짜가 보여요. 집을 보러 간다면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낮에 보고 가능하면 저녁에도 보세요. 물 잘 내려가는지, 곰팡이 있는지, 창문 소음 어떤지, 주차 가능한지,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도 읽어야 해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원래 다 이렇게 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만 믿지 마세요. 원래 그런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이번에 집 문제를 대충 넘기면 나중에 돈이 나갑니다. 작은 글씨까지 봐야 해요. 시기는 미루기만 하면 손해고 급하게 찍어도 손해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해요. 오늘 질문 목록을 만들고 내일 물어보고 답을 받은 뒤 결정하는 방식이 맞아요. 생각해 볼게요. 만 반복하면 상대도 지치고 나도 더 불안해져요. 주의할 사람은 질문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건을 물었는데 표정이 바뀌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하거나 나 못 믿어? 로 몰고 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좋은 제안이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답을 못하거나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번 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해요. 지금 고민 중인 일을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얻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질 것. 이 세 줄만 적어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문자나 메일로 남기세요. 통화로만 끝내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결정 전날 밤에 바로 확정하지 말고 다음날 오전에 다시 보세요. 밤에는 마음이 커지고 아침에는 계산이 보입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욕심으로 눈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손해보는 조건은 미리 보게 해주세요. 하고 말해보세요. 3번 분들은 밀고 나갈 힘은 있어요.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준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기준만 세우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은 기회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돈, 책임, 사람, 서류. 이 5가지를 확인하면 잡아도 되고 확인 없이 잡으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현실적으로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로 넘어갈게요. 4번 고르신 분들, 한 번 접었던 일, 떨어졌던 자리, 보류됐던 승인, 끊겼던 연락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완전히 새 일보다 예전에 연결됐던 곳을 다시 봐야 해요. 4번 소품은 백자 달등이에요. 이 소품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나간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에요. 전에 만든 자료, 전에 만난 사람, 전에 지원했던 곳, 전에 포기했던 일이 다시 현실로 올라올 수 있네요. 4번 분들 바로 볼게요. 4번 분들은 한번 크게 실망한 일이 보여요.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거나 믿었던 사람이 빠졌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들어가려던 자리가 닫혔을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꺾였겠네요. 겉으로는 괜찮아 했어도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오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신호가 있어요. 새로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예전에 하다가 멈춘 일이 다시 올라옵니다. 예전에 지원했던 곳에서 비슷한 공고가 다시 뜨거나 전에 거래했던 업체가 연락하거나 한동안 끊겼던 사람이 안부를 묻거나 보류됐던 일이 다시 검토될 수 있어요. 일적으로 보면 재지원, 재연락, 재계약, 복귀, 예전 고객, 예전 상사, 예전 동료가 보여요. 4번 분들은 완전히 낯선 곳보다 내가 전에 발을 담갔던 곳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에 떨어진 회사와 비슷한 회사, 전에 했던 직무, 전에 맡았던 프로젝트, 예전 포트폴리오가 다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새롭게 꾸미려고만 하지 말고 전에 해낸 일을 꺼내야 해요. 제가 이걸 해봤어요. 이 말이 강합니다. 자격을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빠르죠. 예전 파일, 보고서, 사진, 후기, 매출 기록, 작업물, 추천 메시지를 정리해 두세요. 갑자기 누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바로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직장 안에서는 과거 성과가 다시 평가될 수 있어요. 예전에 만든 자료가 다시 쓰이거나 내가 처리했던 일이 뒤늦게 언급되거나 누군가 그거 예전에 그 사람이 했잖아 하고 불러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잊힌 것 같아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범분들은 예전 작업물을 찾기 쉽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분들은 예전에 떨어진 곳을 다시 봐도 됩니다. 똑같은 곳이 아니어도 돼요.
비슷한 업종, 비슷한 직무, 예전에 면접 봤던 회사의 다른 부서, 전에 지원했던 곳과 연결된 업체를 보면 돼요. 한번 떨어졌다고 그 분야 전체를 접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타이밍이 안 맞았고,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열릴 수 있네요. 돈 쪽은 지나간 일에서 들어오는 돈이 보여요. 밀린 정산, 장음, 환급, 예전 거래처 입금, 끝난 줄 알았던 일의 추가 비용, 중고 판매, 보험이나 세금 관련 환급처럼 늦게 오는 돈이에요. 새로 크게 벌기보다 받아야 할 걸 받는 게 먼저예요. 사범분들은 이번에 내가 받을 게 있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을 말 못하고 미뤄둔 분들도 있어요. 괜히 민망해서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상대가 알아서 주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상대가 정말 잊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정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전에 진행했던 건 정산 일정 확인 드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낼 필요도 없고 돌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예전 손님을 다시 봐야 해요. 한동안 뜸했던 단골 문의만 하고 안 산 사람, 전에 거래했다가 끊긴 업체, 예전에 반응 좋았던 상품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새 상품을 무리하게 만들기보다 예전에 잘 됐던 걸 다시 꺼내 보세요. 사진 바꾸고 설명 다듬고 후기 앞에 놓으면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사범분들은 버린 줄 알았던 메뉴나 서비스에서 다시 돈이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질려서 안 한 것, 손님은 좋아했는데 내가 귀찮아서 접은 것, 한동안 홍보를 안 해서 묻힌 것, 이런 걸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걸 만들 힘이 부족하다면 더더욱 과거 자료를 쓰세요. 이미 가진 걸 다시 꺼내는 게 빠릅니다. 연애 쪽은 과거 사람이 떠오릅니다. 연락이 오거나 소식을 듣거나 꿈에 나오거나 SNS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범분들은 감정만 보고 바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때 왜 멀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연락이 없어서 힘들었는지, 말이 안 통해서 지쳤는지, 돈 문제였는지, 가족 문제였는지, 상대가 책임을 피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연락이 다시 온다면 반가운 마음은 생길 수 있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미워도 궁금하고 끝났다고 생각해도 이름이 뜨면 심장이 한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바로 마음을 다 열면 안 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바로 긴 감정 답장하지 말고 짧게 받아보세요. 상대가 계속 이어가려는지 그냥 찔러보는 건지 봐야 합니다. 새 인연을 보는 분들은 나를 과하게 흔드는 사람보다 내 시간과 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이 맞아요. 처음부터 뜨겁게 달려드는 사람보다 꾸준히 약속 지키는 사람이 낫습니다. 사범분들은 말보다 반복 행동을 보세요. 늦지 않게 연락하는 사람, 약속 잡고 지키는 사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실에서 오래 갑니다. 가족 쪽은 오래된 집안 문제, 조상님 관련 일, 부모님 건강이나 생활 문제, 형제 사이에 묵은 돈 이야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싸우면 오래 갑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떤 서류가 있는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봐야 해요. 가족 문제라고 해서 전부 마음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사범분들은 가족 안에서 묵묵히 감당한 게 많아요. 내가 말 안 하면 편할 줄 알고 참고 넘어간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긴 일이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얘기 다시 해야 해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예요. 오래 묵은 이야기는 조용히 꺼내야 합니다. 집 문제는 예전 동네, 고향, 전에 살던 집, 오래된 집, 부모님 집과 연결됩니다. 이사 생각이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지역보다 내가 이미 아는 지역을 먼저 보세요. 동선, 병원, 시장, 직장 거리, 가족과의 거리까지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낯선 곳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범분들은 이번에 익숙한 곳에서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집 안에서는 오래된 물건 정리가 필요해요. 못 버린 사진, 편지, 계약서, 예전 일 관련 물건, 고장난 전자제품, 안 쓰는 가방, 오래된 옷, 이런 게 계속 쌓이면 마음도 같이 멈춰요.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건 제대로 넣어두세요. 중간에 쌓아두면 계속 눈에 걸립니다. 시기는 다시 연락이 오는 시기예요. 전에 이야기했던 거 아직 가능해요?
그때 지원하신 거 다시 검토 중이에요. 예전에 하셨던 일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번분들은 모르는 번호라고 무조건 넘기지 말고 메일함도 확인하고 스팸함도 한번 보세요. 지나간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과거를 너무 좋게만 보는 거예요. 예전 사람이 돌아온다고 다 잡아야 하는 건 아니고 예전 일이 다시 열린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조건이 그대로면 다시 힘들어져요. 이번에는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더 분명히 하거나 연락 방식을 정하거나 업무 범위를 줄이거나 가족 일에서는 책임을 나눠야 해요. 사범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해요. 예전 자료를 꺼내세요. 이력서, 포트폴리오, 거래 내역, 연락처, 미수금, 예전 대화 내용, 그리고 받을 돈이나 확인할 답이 있으면 정중하게 연락하세요. 집 안에서는 올해 안년 서랍부터 열어보세요. 묵은 걸 꺼내야 새 연락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물 한 그릇 놓고 지나간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오는 일은 내가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해보세요. 4번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만 예전 상처까지 같이 끌고 가면 발이 무거워져요. 이번에는 같은 사람, 같은 일이라도 조건을 새로 잡아야 합니다. 4번분들은 끝난 줄 알았던 곳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예전 회사, 예전 사람, 예전 거래처, 예전 자료, 받을 돈, 보류된 승인, 여기에 지금 잡아야 할 기회가 숨어 있어요. 돌아오는 연락을 그냥 반갑게만 받지 말고 이번에는 조건을 다르게 잡으세요. 4번분들까지 모두 봤어요. 오늘 4번호 모두 잡아야 할 게 달라요. 1번분들은 작은 제안, 미뤄진 확인, 자동 결제, 짧은 연락을 봐야 해요. 큰 기회만 기다리다 작은 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2번분들은 사람을 봐야 해요. 소개, 추천, 재연락, 단체방, 밥자리에서 실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입이 가벼운 사람은 멀리 하세요. 3번 분들은 조건을 봐야 해요. 계약, 돈, 책임, 사람, 서류. 5가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잡을 수 있고 확인 없이 움직이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예전을 봐야 해요. 예전 회사, 예전 사람, 예전 거래처, 예전 자료, 받을 돈, 보류된 승인, 지나간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혼자 계속 마음에만 담아두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천천히 오셔도 돼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아무나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고 필요한 분들만 정성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